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역시나 이번엔 대통령실이 안철수 씨를 일제히 때리고 있습니다. 친윤 진영이 안철수 의원을 맹폭했는데 대통령실까지 직접 나선 거고요. 안철수 의원 측에선 저런 얘기를 하는 스태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라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정면 대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권주자는 당대표라면 안 된다, 이런 윤석열 의중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안철수는 윤한연대를 앞세우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식사 정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한 번도 안철수 씨와 오만찬을 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겠냐,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안철수 씨가 윤한연대 타령했는데 결국 자기 힘으로 뛰어야지 어디 감히 대통령 팔고 다니냐, 지금 이런 생각이란 거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손가락 타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본인입니다. 이러니까 안철세라는 별명이 수년 전부터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안철수와 대통령은 소통하는 사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채널A를 비롯한 언론이 계속해서 띄우며 안철수 씨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안철수 씨는 대통령과 근본적으로 같이 하기 어렵다, 이런 근본들이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둘은 최악의 조합이라며 친윤계를 비롯해 대통령실까지 압박에 나선 게 많은 비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증마크라고도 불리는 건희사랑 회장 출신 강신업 씨가 어제 안철수 씨를 고발했죠. 이러니 작업에 들어갔구나, 안철수는 3월 전에 또 철수하겠다, 윤핵관이 안 통하니 건희핵관이 등장하는구나,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결국 동아일보 사설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유승민, 나경원에 이어 이젠 안철수까지 그동안 볼썽사나운 윤심 마케팅 경쟁을 벌이더니 이제는 친윤 진영이 안철수를 때리고 있다, 민심과 당심의 역풍을 부르고 전대 이후에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모습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죽하면 동아일보에서도 이런 사설을 낼까 싶을 정도고요.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이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엔 방통위까지 직접 건드리기 시작했고요. 감사원 감사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 국조실 감찰에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노골적으로 방통위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결국 언론과 싸우느라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냐, 저렇게 감사원, 검찰 노골적으로 방송 탄압에 앞장서왔고 실제 사령탑은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추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전부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2월에 새 사장 선임을 앞둔 MBC를 누가 봐도 흔들게 하려는 거다, 이런 의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더 탐사, 민들레, 통일TV 등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천공의 KT IPTV 진출 논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실제로 그가 주관하는 행사 중계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도 해괴한 거고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언론의 책무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군부 독재 시절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일침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방송 장악 시도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당장은 자기네들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서는 건 처음 본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직접 끌어내려야겠다. 자칭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은 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엔 침묵하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죽지 않고 돌아온 이준석계가 윤핵관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이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들은 이준석계라고 불리죠. 윤핵관을 밀어내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통일했고요. 그동안 윤심을 무기 삼아서 비윤을 제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비윤 공격이 안 먹히는 반윤 이준석계의 등장은 윤핵관들 입장에선 꽤나 골치 아픈 겁니다. 물론 이준석의 등장이 오히려 김기현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천하람 위원장이 안철수의 윤핵관 반발 심리 그리고 2030표 이걸 나눠 가질 공산이 크고 반 이준석 표를 결집시킬 빌미를 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얼마나 껄끄러워하는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기에 이 또한 눈여겨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나저나 스카이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19년 가을에 공정을 외치던 대학생들은 다들 어디 갔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편파적이고 무리한 압수수색을 나선 바 있었는데 이게 당연하다며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본부장, 한동훈 장관 이들한텐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까? 어쨌든 어제 조국 전 장관의 1심 결과가 나왔죠. 혐의 8, 9개가 무죄였는데 저런 식으로 양적으로 아무렇게나 때리고 그 중에 한두 개만 걸려라, 이게 검찰의 특징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유죄 나오지 않았냐? 이런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건데요. 이후 조국 전 장관은 항소에서 끝까지 다투겠다. 그런데 사모펀드로 그 난리를 치더니 정작 이거에 대해선 기소조차 못하고 그게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 600만원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징역 1년이 추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게 말이 되냐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모펀드를 아는데 완전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과거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검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법정 구속을 면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이러니 지지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은 무죄다, 힘내라, 사모펀드로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정의는 죽었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전영우라는 기자는 2년을 받았음에도 당당하고 떳떳한 조국 전 장관,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런 제목에 대해서도 장난하냐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같은 잣대로 한동훈도 까봐라, 한동훈 앞에만 가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가 차단 반응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2년은 걸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표창장 조작 사건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요일 저녁 7시 매주 하는 생방송에서 보다 더 자세한 제 생각을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남대문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저도 현장에 참석하고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